2022년 3월 29일 새벽 1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폭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인 비중이 축소되는 와중 속에서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는 종목 5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5종목,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수급의 변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종목,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코스피 수급표입니다. 자, 3월 들어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그죠? 3월 17일 날 4,635, 그리고 3월 22일, 그리고 3월 24일 1조 정도 매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3월 들어서 4조 5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2조 6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죠. 개인만 6조 9천억, 7조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비중이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코스피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에 있어서 6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이 급감한 결과로 코스피의 이 외국인 비중이 30밑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지금 외국인 비중이 31%까지 하락했죠.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외국인들의 셀코리아를 견뎌낼 전략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런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3월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2,143조 원, 이 가운데 외국인 보유 주식 시총은 680조 정도다. 그러니까 시총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31.74%인데 2016년 2월 6일 31.73% 이후에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지속되면 계속해서 이 외국인 비중, 코스피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부담감에 진행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식을 내다 판 부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1,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 생각보다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선반영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코스피의 외국인 시총 비중은 2020년 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40%에 육박했었어요. 이후에 코로나19 사태와 개인 주식 투자 열풍,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0년 말에 36.5%, 그리고 2021년 33.55%로 줄어들었죠.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1월 25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앞둔 상황에서 34.2%까지 늘었다가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는 부분이죠.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영향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가운데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부분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 먼저 매도한 종목 부분, 가장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상승 흐름 속에서도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 세 가지 부분을 언급드렸었는데 뭐 여기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 여하튼 삼성전자는 3월 들어서 1조가 넘게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6,600억 이상을 매도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4,800억이 넘고 삼성 SDI 4,000억, 셀트리온 3,720억. 그러니까 이 주요 종목들의 흐름 부분들이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에 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 부분도 여기서 외국인 매수를 많이 했다. 외국인 매도가 많았다. 이걸 가지고 매수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참고 상황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주가를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으로 가거나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일정 정도 매수를 해서 너무 많이 과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후속 매수세가 줄어들 수가 있죠. 반대로 매도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다가 그 종목의 비중을 일정 정도 과하게 매도를 해서 비중을 축소했다면 이제 나올 매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3월 달에 계속해서 매도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2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7조 정도 매도를 했죠. 그런데 3월 22일부터 계속해서 매도하던 부분이 3월 22일부터 매수세로 전환됐고 기관은 그 이전에 매수세로 전환됐죠. 3월 10일부터. 그런 가운데에서 꾸준히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3월 22일, 23일 요 타이밍 부분에 변화가 일정 정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차트입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와중에도 결국은 3월 15일 부분에 저점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에서 3월 24일 부분에 있어서 20일 이평선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수급을 파악을 할 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 그런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수급의 변화점이 그죠? 가장 극단적으로 외국인들이 클라이막스로 매도를 보였던 점이 3월 14일과 15일이잖아요. 그죠? 3월 14일과 15일 매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연기금을 위시한 기간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전 고점이었었던 이 부분을 앞두고 저항을 일정 정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일 그러니까 오늘 3월 29일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또다시 한다라고 하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상장 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상장 초에도 상장 첫날 과하게 상승했다. 매도하고 80조 시가총액 80조대에서 들어오면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조.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조 시가총액의 100조 지금의 가격이 100조인데 100조 라인에서 과하게 밑으로 내려와서 90조를 깨면 매수 100조 부분에 있어서는 보유 관망 110조 이상으로 시가총액이 올라가서 120조 이 사이로 들어오게 되면 단기 매도 이렇게 해서 박스권 흐름 부분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3월 들어서 매수를 많이 했었던 종목을 보게 되면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고려 아이언 이런 종목 부분들을 코스피에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LG 이노텍과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만큼 저는 20만 원, 18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계속 공략을 해서 39만 8천 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실현하고 30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35만 원 라인까지는 계속해서 매수했었던 종목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신 분들은.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또 요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보면 이미 그 이전에 물량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2월 초부터 매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이 단기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실현하고 다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상 아주 양호하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이 박스 라인 부분. 이게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 2021년 7월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지금 박스권 부분에 있어서 박스 상단에 진입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럴 때 표현하는 부분이 오늘도 28,550원을 뚫지 못하고 그 근처까지 갔다가 저항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전 고점 라인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야죠. 우리가 이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손흥민 선수 골 결정력 좋죠.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손흥민 선수를 축구를 보면서 새벽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암만 골을 잘 넣는다 하더라도 슛 할 때마다 골을 넣는 건 아니죠. 골대 맞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슬아슬하게 골대를 빗나갈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또 하늘을 향해서 빗맞는 슛을 할 때도 있습니다. 골대를 지금 맞고 내려왔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들 속에서 1차 상승을 하고 즉 눌림목을 준 이후에 되돌아나가는 시세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추가적 상승 흐름이 크다는 거죠. 그죠? 요 기술적 흐름을 보더라도 월봉을 보더라도 박스권 상단을 뚫고 3만 원을 향해서 넘어갈 수 있는 여지. 제가 한국항공우주
방위 산업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라.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이 이전 돌파할 수 있는 부분.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기술력, 수출, 경쟁력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항공우주의 단기적인 매도 가격 라인 부분을 한번 예측해 본다면 이게 1차 상승의 마디입니다. 이 저점에서 올라온 1차 상승의 마디 그리고 조정. 자, 이 1차 상승 이 마디만큼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오늘 조금 과하게 44,000원을 돌파해서 45,450원까지 갔는데 요 포인트로 정하느냐 아니면 요 라인으로 이제 출발 이전 부분으로 마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술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항공우주는 한 번 더 슈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 이격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유자의 몫이죠.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48,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보유한 부분의 비중을 좀 줄인 이후에 다시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 재매수 공략을 들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체 흐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고려아연이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뭐 여러 종목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하튼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단지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도 과하게 매수가 되고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일정 정도 조정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런 흐름 부분과 또 반대로 공매도성 흐름과 과한 매도가 진행되면 어느 순간에 반대의 수급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면서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외국인이 산다고 추정하고 무조건 외국인이 매도한다고 안 좋은 그런 주식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보냐면 어차피 돈 많은 애들이 외국인과 기관이고 주식 비중 많은 애들이 외국인과 기관이다 보니까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수급이 중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급 체크를 하는 겁니다.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급만 있는 게 아니죠. 수급보다 더 우선인 건 펀더멘탈입니다. 성장성과 실적,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 회사 기업에 대한 뉴스죠. 호재 뉴스가 나오느냐, 악재 뉴스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주식의 가격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예요? 뉴스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급이 중요하고 길게 보게 되면 펀더멘탈이라는 거죠. 내 마음은 빨리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 것들의 변동성에 더 예민한데, 그죠? 그런 매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스킬, 능력도 없으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그죠? 아침부터 밤까지 그 기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뉴스, 그리고 분봉이나 이런 기술적 차트 이런 거를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단기 매매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 헌혈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면 단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앞으로의 성장 흐름, 이러이러한 여건과 이러이러한 상황, 이런 악재의 주변 상황을 물리치고 상승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있다면 나는 계속 갖고 간다라는 부분,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쉽게 돈 벌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